물론 마음이 힘든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간만큼 내 마음도 관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한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솔루션, 잘한다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자신들한테 맞는 솔루션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나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운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심사역 브라이언입니다. 카카오벤처스 패밀리 세계회사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주식회사 휴마트 컴퍼니의 김동현입니다. 저희는 트로스트라고 하는 멘탈 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상 속 생활에서 마음이 힘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의 장서정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과 놀이,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구제 매칭까지 하는 양육가정에서의 솔루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버핏소울 장윤우입니다. 버핏소울이라는 피트니스 클래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고객들의 구매 전 경험부터 구매 후 경험까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정신아 대표님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호응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브라이언의 첫인상은 되게 어리게 됐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워킹맘들이 일을 하시다가 아예 이제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원인 중에 40% 이상이 이것 때문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미션 자체가 엄청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어서 VC가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아마 카카오벤처스를 만났었는데 약간 친절한 약간 형 누나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나 취업난 이런 것들이 되게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늘어날 건 되게 뻔한데, 당시에 이제 대안들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심리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솔루션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아 대표님 에너지가 와 진짜 좀 다른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 보인다, 그리고 조영 심사장님은 되게 발랄해 보인다,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되게 다른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을 저분들 지금 다 듣고 있고 굉장히 경청해 주신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훈훈하네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들으면서. 버핏소울은 그 당시에 저희가 주목했던 트렌드가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이제 언급되는 시절이었고, 여가 시간이 늘 거다라는 게 한 축이었고, 다른 한 축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취미나 운동 같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운동을 꾸준히 못할까라는 문제를 재미와 관계로 풀려고 하는 그 접근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투자는 가장 스타트업스러운 VC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럼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또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걸 해봐야지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되게 스타트업처럼 시도를 하고, 대화하는 방식도 되게 스타트업스럽고, 그래서 되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같은 VC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설명이 가장 저는 차별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받을 때 재무적인 목표로만 받지 않겠다가 사실 일단 철학이 있긴 있었어요. 이왕 어차피 투자를 받는다면 이 투자자 혹은 저희 이 투자 회사를 외부 직원처럼 정말 회사를 도와줄 그런 분을 한테 투자를 받겠다 1 목표였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그 모든 인프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카카오벤처스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벤처스는 그 투자 받기 전에 갖고 있는 장점이랑 투자 이후의 장점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받기 전에 카카오벤처스는 굉장히 창업자에게 집중하는 VC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굉장히 초점이 가 있는 VC인 것 같고, 투자 받은 이후에는 가장 망설이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VC 같아요. 그게 되게 큰 투자 받고 나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저희로부터 받은 도움 중에 이제 투자 외에 좀 받았던 도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하나씩 정도만 얘기를 해봐 줄 수 있을까요? 김동현 대표님부터. 아, 네. 뭐 받았더라? 아예 장난이야. 아예 편집해주셔야 됩니다. 카카오벤처스한테 받은 도움 중에 벤처스에 있는 심사역이 저희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되게 다른 VC랑 다른 점인데 저희가 어떤 문제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내부 리소스로는 어려울 때 그 심사역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일을 같이 하고 이런 도움이 되게 큰 베네핏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움은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런 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파일럿 해봤고 조직 문화, HR 막 다 알라딘 램프처럼 막 요청하면은 프로그램 막 툭툭툭 나오고 너무 많이 얻은 게 있어서 네. 앞으로도 비서 역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막 이용을 부탁하거나 이걸 자주 하는 편이 못 돼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틈틈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환경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이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벤처스와 함께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C가 아니라 거의 이게 파트너, 심지어 뭐 저는 지식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갑자기 나갔을 때 너무 많이 추워요. 그런 부분에서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아쉬운 점,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것 같고 펀드 많이 만드셔서 후속 투자 좀 많이 하세요. 아,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님은 대표님이 직접 심리 상담을 통해 치유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멘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그때 전문가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제가 한 10개월 정도 받았었는데 정신 건강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었고 저는 사실은 창업 자체에 대한 관심은 진짜 거의 없었고요. 문제 해결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는 스타일이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우선 살기 위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될 할 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창업으로 인해서 시장 만들고 시장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사실 부모와 아이가 되게 동방선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로 되게 엄청 사명감 있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게 됐다? 겸손하게 마무리하시네요. 20대 때부터 누가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뭐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스포츠가 돈이 되게 하고 싶어 라는 답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운동을 테마로 하는 회사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배려의 문화가 사실 저는 되게 암묵지처럼 있어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저희는 배려, 팀 문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조직 문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단어로 써보라고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5분 안에 했는데 80% 이상의 대답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4가지 단어가 거의 다 써져 있었는데 논리, 설득, 소통, 허슬 똑똑하게 이기는 스포츠 팀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누군가에게 정말 톡톡 튀는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직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다 믿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우리의 성장의 결국 키다 라고 믿게 만드는 분위기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10가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하고 사실은 그거를 저희는 컬처북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그 10가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컬처북을 기반으로 보통 조직 문화를 세팅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 사람의 하루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를 보는 게 어떤 내가 삶의 길을 정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창업자한테 조금 그냥 집중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회사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그 힘들었던 시간이 개인의 성장에게는 엄청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들겠지만 다 좋은 쪽으로 이제 돌아올 거다. 네, 그 방황의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잘못 생각했던 거는 창업과 기업가는 다르다. 창업과 기업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창업은 되게 쉬웠어요. 창업은 만들면 되고 재밌었으나 조직이 생기고 본인과 여러 명의 시간이 함께 갈리는 것들을 감당해내가면서 그에 맞는 충분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각오, 그 무게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오늘 새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았던 것 같고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많은 창업가분들께 좀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